영화 같은 아름다운 글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밤새 악몽을 꾸다 눈을 뜬 서진은 피곤한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향했다. 커피를 타서 식탁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서진의 어머니 정여사가 쪽지를 남겼다. 쪽지를 들고 서진은 한참을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텔레비전을 켰다. 채널을 돌리자 긴급 뉴스를 알리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서진은 놀라 화면을 봤다. 서진은 급하게 옷을 차려입고 외무부청으로 향하기 위해 택시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대체 아버지란 사람, 이 회장의 주인은 대체 왜 다들 그렇게... 서진은 무언가 홀린 듯 택시 창밖을 주시하며 계속 생각을 했다. 서진이 탄 택시가 외무부청에 도착하는데 장관 비서가 급하게 청사문을 밀어 제치면서 어디론가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본 서진은 마음이 더 조급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청사 계단을 뛰면서 올라가자 장관실로 들어서는데 또 다른 비서가 앞을 가로막았다. 서진은 눈을 크게 뜨며 왜 막으시는 거죠? 손님이 와 계십니다. 아무도 들이지 말라는 지시입니다. 그럼 제가 왔다는 메시지만이라도... 저희에게도 방해하지 말라셨습니다. 말을 들은 서진은 당황했다. 할 수 없이 장관실 앞 대기실 의자에 앉아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장관실 안에는 알 수 없는 큰 소리가 들리면서 장관님이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다. 또 누군가 사정하는 목소리도 들리자 서진은 더 이상 장관실 앞에서 기다리기가 민망해졌다. 결국 외무부청에 있는 자신의 자리로 가서 기다리기로 했다. 황급히 달려간 비서는 어디로 간 것일까? 서진은 생각에 생각을 더했다.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달려나갔던 비서가 돌아왔다. 서진은 가볍게 인사를 하고 그녀를 잠시 세우려 하는데 그녀는 목례만 하고 급히 장관실로 들어갔다. 장관실의 손님은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서진은 생애 처음 가장 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이후로 1시간이 지나갔다. 서진은 언제 나올지 장관실 문만 보고 있었다. 5분이 더 지나가자 이윽고 장관실 문이 열렸다. 먼저 장관이 나오고 그 뒤로 나오는 사람은 이 회장이었다. 장관이 서진을 보자 손을 들어 인사를 했고 그 뒤에 이 회장은 서진에게로 급하게 다가왔다. 이 회장은 서진을 보자 밖에서 커피 한 잔을 하자며 본인의 명함을 주고 다시 장관 뒤를 따랐다. 인사를 하고 장관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었다. 비서가 서진에게 다가왔다. 검사님, 잠시 회의실로 가시죠. 말 한마디 건네고 비서는 휙 돌아 회의실로 향했다. 비서의 쌀쌀한 행동에 당황한 서진은 비서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비서는 정중히 자리를 권하고 말을 이어나갔다. 장관님께서 이 회장님이 가신 후 검사님께 전달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사태가 긴급한 상황이라 검사님께서 팀을 꾸려 바로 프랑스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라던 일입니다. 네, 검사님께서 거부 안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팀 내에 김희진 씨를 반드시 추가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네, 그것도 바라는 바입니다. 동의가 되신 걸로 판단하고 모든 지원을 검사님 중심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언제 출발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검사님 계좌로 준비 자금 넣어놨습니다. 원하는 시간을 말씀하시면 바로 티켓팅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 자원부터 확보하시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서진은 뒤돌아 바로 청을 나섰다. 몇 시간 후 혜진은 서진과 미팅을 가졌고 특수경호원 10명을 착출했다. 모든 무기는 현지 경찰과 군부대에서 지원받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대테러 사건입니다. 납치범은 북한 공작원들로 확인되었고 대한민국 교민과 동포만 합쳐서 23명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설명을 듣던 팀원들은 얼굴이 굳어갔다. 뉴스 보도에선 북한 공작이란 말은 없었다. 서진은 말을 이어갔다. 법률적 자문 그리고 모든 지원은 현장에서 제가 지원합니다. 사건 자체는 제가 지휘하지만 현장 지휘는 김혜진 팀장이 합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차후에 일어나는 상황은 현지에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최소한의 짐을 꾸리고 5시간 후에 서울공항에서 군 전용기를 타고 출발하겠습니다. 정확히 5시간 후입니다. 해산하시죠. 모든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김혜진은 멀리서 서진에게 목례를 하고 뒤돌아 나갔다. 그런 혜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서진은 만감이 교차하기 시작했다. 서진도 집으로 향했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 그러자 정 여사는 검사가 그런 일까지 하냐는 말에 서진은 자신도 잘 모른다 답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집을 나서는 서진에게 정 여사는 조심해서 다녀와라. 넌 현장은 안 나가는 거지 정말?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외무부에 도착하자 부처 접견실에서 지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검장은 서진에게 다가와 왜 내가 가냐며 원하면 파견 취소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은 괜찮다며 지검장에게 인사하고 감사함을 표했다. 멀리서 이 회장이 달려와 서진의 손을 꼭 잡고 얼굴을 가까이 대고 서해가 거기 있다고 말했다. 서진은 눈이 더 커지면서 이 회장을 바라봤다. 이 회장은 서해도 서진도 잃을 수 없으니 제발 무사히 오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런 서진은 이 회장을 한 번 더 바라보고는 말없이 목례로 인사하고 공항으로 향했다. 시간이 되었다. 군 전용기가 그들을 기다렸다. 요란한 굉음 속으로 서진과 팀원들은 탑승을 시작했다. 혜진과 서진은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둘은 서로를 쳐다보기만 하고 침묵을 유지했다. 글을 읽습니다. 세상에 내놓지 못했던 글, 차마 책을 출판하지 못했던 글, 인생을 담은 글, 글을 읽습니다. 세상을 도전하는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이런 글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채널을 열었습니다. 아득하고 먼 시간 속에 있던 가슴속 뭉클해지는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이메일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글은 때로는 법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시사도 될 수 있습니다. 글은 때로는 지성이 될 수도 있죠. 상상으로 된 글도 경험의 글도 모두 읽어드립니다.